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또는 이준석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나 이준석 당, 이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럴 만한 어떤 위상, 영향력, 인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못 받습니다.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얘기해봤자 저만 손해고 이걸 듣는 여러분도 손해일 텐데 굳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대 양당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이재명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심심풀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 3.1절을 맞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례도 한석 얻을까? 이제 한석 얻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왜냐 여론조사 해봤자 정당 투표 그 뭐 지지율 그거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봤을 때 비례 한석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두석 그거는 글쎄 힘들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아닙니까?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도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 지금 지역구 안정했지 않습니까? 지역구 안정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지금 4월 10일 총선거인데 4월 10일 총선거면 3월 중순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순 지나면. 근데 지금 벌써 3월 달인데 왜 이준석이나 아직까지도 지역구조차 못 정하고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지역구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름이라도 아는 정치인 중에서 지역구를 안정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비례로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김종인이라는 1940년생 킹메이커 호소인을 왜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김종인은 무슨 뭐 선거의 신 전략가 무슨 책략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이준석이가 무슨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고 정무적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소리를 선전을 했지만 그건 허위 선전입니다. 허위 선전. 김종인은 단 한 번도 그런 선거에서 그 어떤 실력도 보여준 일이 없는 그냥 1940년생 나이든 이준석에 불과하다. 킹메이커 호소인에 불과하다. 대선 공신 호소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김종인을 굳이 이준석이가 왜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종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왜 있는지도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1940년대 김종인이 왜 거기 와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신당에 다른 당처럼 한 지역구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가장 경쟁력이고 가장 우리 국민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골라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그 누가 지역구에 나간다고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공천관리위원회까지 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상 김종인의 역할,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랑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구는 쓸데없고 비례나 이제 명단이나 짜는 건데 그 비례 명단도 지지율이 뭐 얼마나 나온다고 뭐 개혁신당에서 10번, 20번까지 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한두 석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비례 2번을 누굴 주느냐? 비례 1번을 누굴 주느냐? 비례 2번을 혹시 이준석을 주느냐? 요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준석 당 공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비례로 가야 개혁 불씨 이어갈 수 있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이런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얼른 지역구 쇼핑하지 말고 얼른 정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뭐 지금 와서 뭐 김종인한테 정권을 맡길 거 그럼 김종인이가 비례 주면 자기는 비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준석 당이라는 거는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쓴 기사를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에 이미 이준석 신당의 장래가 어두운 이유라는 기사를 꽤 길게 썼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썼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분석 이준석 신당의 장래가 어두운 이유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쓴 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이준석에게 표 줄 20대, 30대 남성은 전체 유권자의 1% 수준도 안 돼. 이준석 등 자칭 개혁 보수가 중도표 가져올 수 있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준석은 그 자기 선거도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인데 그 누구의 선거를 도와줘서 된 일도 없는데 그거에 1등 공신이라고 그냥 자처하고 자칭할 뿐 호소인일 뿐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요런 건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대선 때도 라보 타고 다니고 지금도 라보 타고 다니고 그 많던 이준석의 비난 주머니는 어디 갔길래 개혁신당 지지율은 이렇게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준석은 자기 선거 하나도 제대로 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체 그 무슨 선거를 이기겠냐. 그건 이준석이가 띄워준 김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도 그 어떤 선거도 이겨본 적이 없다. 단지 공교롭게도 운 좋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이준석도 마찬가지.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뭔 기여를 했냐 그겁니다. 이런 이준석이가 만든 당이 무슨 장래가 그렇게 창창하고 밝겠습니까? 무슨 장밋빛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준석의 당의 꼴을 보니 제가 작년 12월 달에 썼던 이 기사에서 민주국민당에 대해서 쓴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 분량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너무 넘쳐가지고 많이 잘랐습니다. 축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잘 안 담겨고 그냥 기사에 형식적으로 그냥 들어간 대목인데 민주국민당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에 창단된 그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민국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민주국민당이다. 소위 민국당이라 그럽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자당 중진들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하고 정치 신인들로 채우는 물갈이를 했다. 이기택, 조우순, 김윤환, 신상우 의원이 반발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조우순, 김윤환, 신상우 이런 사람들하고 이준석 당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벌써 얼굴이 떠오르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준석 당에 누구? 이준석? 또 누구 있습니까? 양양자, 조응천, 이원욱 비교가 되냐 그겁니다. 여기서 벌써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비교조차 안 해.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게 지금 이분들 지금 다들 고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신상우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례한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탈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새천년민주당에서 김상현 누굽니까? 민취업 당시에 김대중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상현 전 의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원외에서 박찬종 변호사 그 구종 중에 한 명 박찬종 그 다음에 제야의 장기표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허화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정당이 민국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당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준석 당에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합류를 했습니까? 저기 원칙과 상식 2인방 조홍천과 이원우 합류한 겁니까? 그냥 합당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양양자도 합당을 한 거지. 합류한 사람이라고는 그것도 이준석이가 대공분 아닌데 어쨌든 더불어 시민당으로 비례대표 받았다가 더불어민주당 갔다가 재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제명당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무소속으로 있던 양정수 겨우 그 한 명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한 명도 이준석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준석의 원래 개혁신당이 데리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평가해보면 이준석 당에는 현역 의원 한 명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민국당하고. 근데 이 민국당이 처음에는 최다 50석을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뭐라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준석이가 영남 60석 중에 최소 30석.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영남 30석이 목표가 아닙니다. 영남 60석 중에서는 30석을 이상을 먹고 다른 지역구는 또 다른 지역구대로 하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선쯤에는 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했던 민국당의 선거 성적은 초라했다. 여러분들 어젠가 그제도 이준석이가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총선 목표 이런 거를 갖다가 무슨 교섭단체 구성 이런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당연히 0%고 지역구 의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준석 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영남 표심이 작동한 까닭에 킹메이커 김윤환 등 유력 주자들이 모두 낙선했다. 여러분들 김윤환 전 의원은 정말 킹메이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삼김의 바로 거의 밑에 있는 그 정치적 위상으로 따지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킹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당 킹메이커 호소인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김종인.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윤환 전 의원을 갖다가. 아니 김종인이가 뭘 했고 이준석이가 뭘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운 좋게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다.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어디가 뭘 좀 묻었을까 이렇게 찾는 것도 어렵다. 그거다 그겁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한마디로 쌍둥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시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김윤환 전 의원마저도 낙선했고 전국 227개 지역구 중에 161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 당 지역구 몇 명이나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당이 지금 지역구에 몇 명을 낼 수가 있으면 몇 명을 당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227개 지역구 161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민국당의 당선자 수는 한 명입니다. 한 명. 한승수 전 의원, 한승수 전 부총리 딱 한 명 춘천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들 그때 당시에는 정당 투표가 없었습니다. 1인 2표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을 한 다음에 전국구 의석을 배정을 했는데 그때 득표율이 3.7%가 나와가지고 전국구 의석을 한 석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두 석을 확보한 데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뭐 네임드 이런 사람들 이기택, 조순, 김윤환, 김상현, 박찬종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역구 하나 전국구 하나 이거라 그겁니다. 근데 이준석 당은 지역구는 당연히 안 되고 뭐 비례는 없겠습니까? 비례 한 석은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석은 글쎄 그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당이. 그러니까 이 민국당의 사례를 보면 이준석 당의 미래가 벌써 보인다. 훤히 보인다. 민국당 결론은 대실패였습니다. 수도권이야 애당초 경쟁력 있는 후보 자체가 드물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살아남을 줄 알았던 영남권에서조차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윤환 의원이 낙선을 했고 뭐 이수성 전 국무총리도 낙선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한승수 전 부총리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민주국민당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승수 전 부총리는 그 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당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민국당에 누가 남았냐.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 그때 당시에 1번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 그 여성인데 그 사람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민국당이었습니다. 그 민국당 2004년까지 이렇게 정당은 계속 유지가 됐지만 그 형체는 있었지만은 이미 이제 2004년 총선 때 완전히 망하면서 정당 등록이 취소돼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민국당의 사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민국당의 사례를 이때 당시 기사에 왜 썼느냐. 이준석 당이 이렇게 될 거다. 이준석 당도 비례를 정말 많이 얻어봐야 2석 정도 얻을 거다. 지역구는 아예 없고 지역구는 아예 없습니다. 지역구는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례는 많이 얻어봐야 2석 내지는 1석인데 이 1석조차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음 선거도 안 되고 그냥 비례 받았으니까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탈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당을 지키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음 총선 때 끝난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당의 현실이자 이준석 당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당의 장래가 어두운 이유 이렇게 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당 지지율을 보면 1번은 비례의석 1석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비례 1번 누굽니까? 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민국당하고 똑같습니다. 여성 의원 1명, 비례대표 의원이 1명 남아서 이준석 당 개혁신당의 간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윤환, 이수성, 이기택, 조순 이런 사람들 선거 지자마자 김윤환 전 의원은 좀 있다가 나가긴 했지만 선거 지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준석 당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거의 9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